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억에 잠겨볼까 합니다. 만약 오늘 나온 5가지의 괴담 중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철멍멍이 사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이, 동전에 숨겨진 김민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동전, 옛날에는 꽤 많이 사용했는데요. 어릴 적 매일같이 주머니에 넣고 문구점에 가던 그 동전들의 괴담이 하나 존재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화폐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토막살해를 당해 화폐 디자이너가 슬퍼하며 자신의 딸을 현금에다 몰래 숨겨놓았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동전을 보며 이야기해볼까요? 10원. 우선 10원짜리를 돌리게 되면 완벽한 김이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는 자신의 딸의 이름인 김민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50원. 50원을 살펴보면 벼 이상 밑에 낫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딸이 낫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시체가 발견된 곳이 논이라서 벼 이삭을 그려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100원. 100원에는 불멸의 이순신이 그려져 있는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180도 돌려 거꾸로 본다면 당신은 고통이 울부짖는 민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염은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며 그 밑에 사람 얼굴의 형상을 띠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00원. 500원에는 학이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학에 딱 붙어있는 두 다리는 묶여있는 민지의 팔이라고 하는데요. 동전에 관련된 괴담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괴담은 어릴 적 제가 살던 곳에서 유행하던 괴담인데요. 여러분이 살던 곳에는 어떤 괴담이 존재했나요? 4위. 010-4444-4444. 여러분은 이 번호를 아시나요? 옛날부터 숫자 4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죠. 근데 이 번호는 전부 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보이스웨어 준우의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통화 한 번당 3개의 이야기가 무작위로 나오게 되죠. 내용이 그리 길진 않고 보이스웨어로 녹음된 것이라 많이 무섭진 않지만 어린 시절 들으면 상당히 오싹했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 번호로 전화할 시 통화요금이 전화 한 번에 몇만 원씩 나온다며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KT에서 배정받은 번호로 일반 통화요금과 동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번호는 비교적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이 운영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자 재미가 들렸는지 재밌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연예계 소식, 귀신이 봐주는 점 등 새로운 번호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 5월에 모든 번호가 사라졌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1644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해보니 무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며 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웹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위. 선풍기 7식사. 이 괴담은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질식사하여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선풍기 바람을 정면에서 쐬었을 때 강한 맞바람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지고 각종 먼지나 병균 등이 선풍기 바람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온다는데요. 사실 이 괴담은 기자들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확대 재생산을 한 사례라고 합니다. 선풍기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해 검증된 사실은 없으며 그냥 거짓 상식인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선풍기는 본체에 달린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돌려 바람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요. 이때 선풍기가 사용하는 동력은 전기이며 산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져 질식사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선풍기 바람을 엄청나게 오래 쐬면 저체온증에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하려면 정상 체온에서 8도 이상은 떨어져야 하며 그건 선풍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풍기로 인해 사망한다는 소리는 외국에서 무시당하며 유독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3달째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 중입니다. 2위.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빨간색 글씨로 이름 쓰면 불길한 것이라는 말.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 유래한 걸까요? 하나. 붉은색 글씨 자체가 피를 연상시키며 이는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라는 설. 둘. 과거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공중 행사의 방명록에 적힌 반대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척결했다는 설. 셋. 예부터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때문에 진시황이 붉은색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 이외의 사람들이 사용하면 모두 죽였다는 설. 넷. 6.25 전쟁 때 인명록에 적힌 이름에다가 빨간 줄을 쳐서 죽은 자를 표시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을 붉은 이름을 사용하여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설. 이렇듯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권에서 굳이 이름 적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무시당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친구 이름을 쓰는데 빨간 펜밖에 없어서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1위. 움직이는 동상. 이 이야기는 주로 학교에 있는 동상이나 석상이 움직인다는 괴담으로 사람들이 거의 없는 밤에 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괴담의 원조는 일본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의 학교에는 여러 학교의 니노미야 긴지로라고 불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의 특징은 한 손에 책을 들고 있으며 등에는 나무가 가득한 지게를 쥐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동상이 메고 있는 나무의 개수가 날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괴담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도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동상으로는 이순신과 책 읽는 어린이상이 있고 어린이 동상 말고도 학교에 있는 단군, 세종대왕, 유관순 등 인물 동상에는 꼭 괴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강의 혼종이 탄생하는데요. 밤 12시가 되자 모든 동상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관순 동상이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돌아다니고 이순신 동상은 칼을 뽑고 일어서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책을 펼쳐 고대 마법을 사용하는 등 동상 대격돌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괴담이므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망몽TV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제 채널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